내용 좀 정리합시다. 우리가 시험 범위가 일단 뭐부터 들어가니? 가요, 비가요? 평형 상태부터 들어가지. 그지? 화학적 평형. 평형에 대한 내용.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세요. 네. 알겠죠? 전체적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개념 있으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시고요. 화학 평형에 일단은 가역,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가역 반응 뭐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역반응도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걸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반응을 얘기를 하지.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 한쪽 방향으로만 반응이 일어나고,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에는 뭐가 있어? 연막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에 연소가 있고, 비가요? 앙금 생성 있지? 중막 그 다음에 중화 반응, 환염기 중화 반응, 금속과 산 금속과 산의 반응, 이런 것들이 비가역,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입니다. 네. 가역 반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완자에 나와 있는 가역 반응 또는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가역 반응은 반드시 암기, 연막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변화라는 거, 또는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고 석순 종류석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 또 뭐 있었어? 황상구리 오수화물의 색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은 꼭 암기해 두도록 합니다. 특히 색깔에 초점을 맞춰서 암기하세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가역 반응 그렇고, 그래서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봤을 때 정반응과 역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을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반응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가역 반응도 일어나고 비가역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 역반응도 일어난다. 그러면은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뭐가 같아졌다는 뜻이야. 속도. 반응 속도가 같아졌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화학 평형에서 일단은 뭐 상평형이 있지.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평형이? 용해. 용해 평형이 있고, 그리고 뭐 끝으로 화학 평형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평형은 상태가 평형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물이 증발하고, 반대로 수증기로 증발됐던 그 수증기 기체가 응결돼서 물로 돌아오는, 그래서 어느 순간 봤더니만 더 이상 물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는 상태. 네. 그게 상평형입니다. 그래서 밀폐된 용기 속에 물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물의 양이 초기에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계속 줄어들진 않죠. 네. 어느 정도 줄다가 더 이상 줄지 않고 멈추게 된다. 이때 이 안에 내부의 상태를 상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H2O 액체가 H2O 뭘로? 기체로. 그리고 기체가 다시 액체로. 이거를 증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역반응을 뭐라 그래? 응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혹시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증발 속도, 응결 속도에 대한 시간에 따른 그래프, 시간이 지날 때 이 내부에서 반응 속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증발은 똑같다. 증발은 어떻다고? 쭉. 오, 재겸이가 높아. 응? 도달했다니까.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왜냐면 증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였어요? 온도. 온도 때문이에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증발이 물이 기체가 되는 증발은요. 물의 온도에 따라서 그 속도가 결정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온도는 유지한다라는 조건이 제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증발 속도는 유지가 돼. 그러면 응결 속도는 뭐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습도, 그치? 수증기의 양.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수증기가 점점 어떻게 돼? 맞아요. 많아지면 많아지겠지. 점점 많아질수록 들어오는 응결되는 물의 양도 점점 어떻게 돼?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응결 속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응결 속도는 0에서 쭉. 이렇게 되겠죠. 네.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응결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상평형에 도달했다? 요 이후부터 상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많이 물어본다 그랬어요. 상평형에 도달했을 때 증발 안 일어난다고? 일어납니다. 응결 안 일어난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가 같다라는 얘기고요. 이 그래프는 용해 평형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어. 뭐 소금이 됐든 설탕이 됐든 간에 용해, 녹인다는 뜻이죠. 넣으면 어떻게 돼요? 초기에는 녹지, 더 넣어. 계속 녹겠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더 넣으면 더 이상 녹지 않고 고체 소금이 남아 있겠죠. 네. 그때 용해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소금에 더 이상 녹지 않고 남아있을 때 우리는 반응이 멈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녹아 들어가는 소금이 있고 반대로 나오는. 소금으로 뭐돼? 고체. 석출되는. 그래서 용해 평형에서는 이 주황색 그래프가 무슨 속도가 되는 거야? 용해. 이게 용해 속도가 되는 겁니다. 용해 속도 또한 뭐에 의해서 결정돼? 온도. 얘도 온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유지가 되면 녹아 들어가는 속도 또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는 뭐의 속도에 해당돼? 이거는 석출 속도에 해당되게 되겠지. 네. 얘는 석출 속도의 그래프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화학 평형. 화학 평형은 이제 정반응, 역반응에 대한 내용이고요. 화학 평형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학식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C라는 정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역반응. 얘가 정반응, 얘가 역반응이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 더 이상 얘 또한 마찬가지로 화학 평형에 도달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A와 B를 우리는 무슨 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C를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응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은 일단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 됩니다. 반응물은 반응에서 사라지는 놈이란 뜻이 되니까 반응물은 줄어드는 놈 일단. 그리고 생성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단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얘는 생겨나는 물질. 생겨남.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화학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평형상수라고 하는 평형 도달시. 평형상수 문자 기호 뭐라고 쓰니? K지. 평형상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형상수 K는요 어떻게 계산되는 거니? 평형에 도달했을 때 현재 그 상태에서 뭐분의 뭐예요? 반응물에. 그치? 물농도의 곱. 대가로는 농도란 뜻이에요. 물농도. 반응물들의 농도의 곱. 곱한 것 분해. 생성물의 생성물의 물농도의 현재 그 평형 상태에 도달된 상태에서의 존재하고 있는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 이 값이 평형상수 K죠? 이해되시죠? 근데 평형상수 K를 계산할 때 조심할 거 있잖아. 주의. 그지 태웅아? 요거 계산할 때 주의할 거 있잖아. 주의.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식이 2, 3, 1이었다고 치자. 개수가 2대 3대 1이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반응물의 농도에 곱할 때 이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어떻게 되어요? A의 몰농도에 이게 지금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그러면 몰농도 A짜리를 두 번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제곱이 돼야 되고 곱하기 B의 몰농도 B는 세 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니까 세 제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분의 생성물은 그냥 하나만 만들어졌네. 그러니까 C의 몰농도의 1제곱 1제곱 제곱이라는 말이 좀 그렇다. 이게 평형상수 K 값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거 뭐죠? 평형상수 K 계산할 때 주의할 거 뭐예요? 물질의 어. 상태. 물질의 상태에서 고체 물질, 고체 리퀴드. 또는 순수 액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식을 볼 때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A에 가로 열고 S 이렇게 쓰여 있다면 A는 뭔 상태였단 얘기야? 고체. 고체 상태였단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얘는 빼줘야 된다는 뜻이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B는 L, 리퀴드라고 되어 있다면 B도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지. 빼줘야 됩니다. 순수한 액체는. 그러면 액체이면서 순수한 액체가 아닌 거 중에 뭐가 있니? 네. 수용. 수용액 이런 거 있겠지. 수용액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가스 G였어.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냅둬야지. 그러면 이 경우에 평형상수 K는 어떻게 돼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냥 C의 몰농도 얘가 평형상수가 되게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반응지수라고 하는 값이 있죠. 반응지수는 문자교로 Q로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그럼 반응지수는 뭐니? 반응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때 아직 평형 상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태의 이게 뭐 평형에 도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상태의 뭘 구한 값? 현재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반응물의 몰농도의 곱분의 현재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생성물의 몰 농도의 곱을 한 값을 반응지수 Q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형상수와 현재 상태의 반응지수 Q 값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뭘 예상할 수 있냐?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지. 평형상수 K 값은 온도가 정해지게 되면 이 값 자체는 어떻게 돼요? 일정합니다. 평형상수 K는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그 화학 반응식의 평형상수 K는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의 반응지수 Q 값을 봤더니만 이 Q 값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치자.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지수가 작아. 그럼 뭔 뜻이야? 정반은 이 값에 비해서 현재 이 값이 작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자값만 보자면 분자 얘 값이 뭐하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잖아. 생성물의 양이 평형 상태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정반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쭉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정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좀 더 쉽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정반응. 앞으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지수 Q 값이 커. 얘가 커. 그러면 생성물이 평형 상태보다는 이 분자에 있는 생성물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평형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보통은 목적이니까, 그지? 생성물의 양을 어떻게 해야 돼? 줄이려고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생성물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역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일 때는 화살표 이렇게 이 반응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 반응이 바로 뭐예요?
역반응이겠죠. 그래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물론 이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이 상태는 무슨 상태야? 평형상. 그냥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화학 평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리가 이 정도로 이해가 되셨죠?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